박영식 에디터님 두 네. 번째 뉴스 이 땅 얘기잖아요. 우리 예. 오랜만에 많은 분들 관심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이슈는 오늘 사실 조금 머쓱했던 사람이 오세훈 서울시장일 겁니다. 일단 그 정부가 서울시하고요 강남 3구를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에 관심이 높은 분들이거나 아니면 이제 이쪽에 좀 고관여층이 아닌 분들은 큰 관심이 없는 사안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만약에 이제 정부가 지정을 하게 되면 니네 이거를 사고 팔 때는 사전에 우리한테 허가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 지역은 우리가 지정해놨어. 쉽게 얘기하면 니네 거래할 땐 우리한테 얘기해줘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묶어놓는 거죠. 그래서 체계적으로 그 지역을 이제 관리를 하면서 뭐 지역의 집값 급등을 막거나 뭐 집값 안정 차원에서 이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게 오세훈 서울시장이 2월 12일에요. 서울 강남 주요 지역을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서 해제를 하는 바람에 이 가격이 또 이제 들썩이는 일이 있었고 실제 모니터링 결과가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과를 했거든요. 국민 여러분들께 또 시민 여러분들께 송구하게 생각한다라고 해서 지금 35일 만에 정부가 서울시의 조치와는 정반대로 결정을 되돌려버린 거라서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 대선 주자로서의 오세훈 시장의 어떤 정책적인 고려, 정책적인 판단 이런 거에 대한 미스테이크가 실수가 되는 거라서 뭐 이것도 하나의 또 논란, 쟁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정책 전문가인 윤형중 대표님 어떻게 보셔요? 예, 잠깐 지난달만 해도 2월 12일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다는 건 아닙니까? 네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해제된 지역이 강남 3구와 이제 용산 쪽인데요. 뭐 해제가 되면은 뭐 재개발이나 이런 이슈도 잘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뭐 부동산이 들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한 달 전에 도대체 왜 이걸 해제를 했을까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작년에 금리를 인하시킬 수 있었던 몇 번의 그 시기들을 놓쳐버렸는데요. 그때 왜 그랬냐면은 부동산이 꿈틀댔기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고금리 시기에 왜 부동산이 맞아요. 꿈틀대지? 이상한 일이잖아요. 네네. 그 연원을 따지고 들어가면 윤석열 정부가 이 시기에도 막 특례 보금자리로 막 40조, 50조 쏟아붓고 하면서 억지로 이렇게 부양시킨 측면이 있었거든요. 자영업자들은 빚 있는 분들은 금리가 높아서 굉장히 힘든데. 굉장히 힘듭니다. 자영업자 통계도 작년 12월보다 올해 2월이 20만 명이 줄었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20만 명. 네. 20만 명이 줄어든 거죠. 너무 힘들어서. 다 폐업한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이렇게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도 집값, 특히 몇몇 지역의 집값은 놀랄 만큼 올랐고요. 그게 불과 한 달 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면서 한 달 사이에도 들썩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도대체 왜 해제를 했을까? 아마 그 시기에 오세훈 시장은 그 차기 이제 대선 후보로 이제 거론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당내 선거에서 이제 그 경선이나 이제 선거인단이나 당원들에게 선택을 받으려면은 그 당원들이 많은 강남 3구와 용산구 쪽에 그런 이제 선택을 받고 싶어 하려는 그런 취지가 아니었을까라도 한번 의심을 해봐요. 그래서 혹시 그런 취지였다면 본인의 대권 가도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 부동산 시장을 망친 그런 정책 실패를 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만큼은 오세훈 시장이 굉장히 비판을 세게 받아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고요. 근데 다만 그래도 한 달 만이라도 이렇게 욕먹을 걸 각오하고서 해제했다는, 다시 재지정했다는 것은 저는 그래도 다른 국민의힘 국회 그 정치인들보다는 그래도 나은 행보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듭니다. 그 토허제라는 게 뭐죠, 정확히? 그 강남 3구에서 예를 들어서 한 달 전 이전에 집을 팔려고 하면 그러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집 말고 토지입니다. 토지 거래 시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집에 근데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강남 3구가 묶여 있는 경우에 뭐 지금 용산까지 지정이 됐지만 주택의 경우에는 실거주자는 사실상 뭐 허가라고 할 것 없이 실거주자는 구매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갭 투자 내가 실제로 살진 않는데 전세 끼고 사는 거 요런 거만 이제 못하게 금지해 놓는 거예요. 주택의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실거주자가 사실 그 지역으로 진입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상 구매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갭 투자, 투기 방지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마치 뭔가 허가 이런 것 때문에 뭔가 규제 같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실거주자의 주택 구매 활성화 그리고 투기 억제 이런 목적이 있는 거지 전혀 그 실제로 그 지역에 들어가서 생활하고자 하는 뭐 실거주자에게는 전혀 아무런 뭐 제한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오로지 투기 억제 목적인데 이거를 아무런 생각 없이 이렇게 해제하더라도 집값이 오르지 않을 거야. 이런 예측하에 이거를 전격적으로 해제했어요. 그러면서 뭐 조금이라도 규제를 해제해서 시민들에게 뭐 권리를 더 준다면은 해제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건 35일 만에 해제 다시 송구합니다라면서 고개를 숙였잖아요. 사실상 이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만에 정책을 폈다가 철회한 것도 있어요. 자, 정확하게 기억 못 하시겠지만 2023년 12월 달에 12월 27일 전격적으로 명동 서울역 이 부분에 광역버스가 굉장히 많이 다니거든요. 아 기억납니다. 버스의 그 정류장을 정류장. 예, 지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기만 정차해. 그 전에는 몇 가지 노선이 한 군데 정차를 하면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탔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렇게 시민들은 다 질서를 유지하면서 오고 가면서 타면서 했는데 이걸 갑자기 버스 너는 여기만 정차해라고 하니까 갑자기 서울역에서 명동까지 가는 2시간씩 걸리고 그랬어요. 네. 진짜로. 혼란이 있었어. 엄청난 혼란이 있었어. 맞아. 그래서 맞아. 그 시민들이 막 1,000명이 거기 발이 묶여가지고 맞습니다. 막 거기를 버스 정류장을 가려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막혀서 그 정도로 막막했던 그런 상황은 9일 만에 종료가 됐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어떤 정책을 펼치고 그리고 철회하고 이런 자가 서울시라는 이 거대한 이 지금 수도를 책임지는 정책 운영자라는 게 정말 너무 그러니까 개탄스럽습니다.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그 지난 2월에 그 토지거래 허가 구역과 관련돼서 해제를 했는데 이 해당 지역만 적용이 된 게 아니고 집값 상승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마포구를 지정해 놓으면 마포구 그 이외의 지역들도 같이 이제 들썩이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값 안정이 전혀 안 됐던 상황, 즉 이번에도 보면 용산도 같이 포함됐는데 그때 2월의 결정 이후에 마포, 용산, 성동구나 이쪽 지역까지도 집값 상승세가 확산이 되면서 이게 어쨌든 큰 문제가 되니까 지금 30 며칠 만에 이걸 다시 묶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서울시장의 정책적 실패고 전략적 미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해당되는 내용은 주거 지역은 이제 60제곱미터 이상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실거주 목적에는 이 허가가 안 해주는 경우가 없어요. 네네. 안 해주는 경우가 네. 없기 때문에 그 명백히 투기적인 목적, 그러니까 명백히 집주인이 들어가 살 경우에는 네. 뭐 다 허가가 난다. 예, 갭 투자하는 목적 이거에만 허가를 안 해준다는 네.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럼 흐름으로 보면 이렇잖아요. 윤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작년에 이렇게 쭉 계속 금리를 낮춰야 된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고 부동산 PF 문제 이런 것들 많았는데 안 낮추고 여러 부담이 건설업계 하고 그 부채 지고 있는 자영업자들 이런 분들한테 갔잖아요. 근데 흐름으로 보면은 이제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낮추기 시작했단 말이죠. 네. 그랬는데 거기에 딱 조금 지나서 오세훈 시장이 이 토허제 요거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발표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부동산 시장이 갑자기 막 움직이기 시작해서 강남뿐만 아니라 서울 시내 다른 이른바 용산이나 마용성 뭐 이런 곳들 막 오르기 시작한 거잖아요. 이런 흐름이 지금까지 온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최상목 권한대행도 사실 경제부총리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부동산 값 잡겠다고 또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그러면 잡을 수 있는 건가요? 지금 다시 되돌려가지고? 한 달 전에 이 조치를 막았어야죠. 한 달 전에 이 조치를 막았어야 했고 그리고 앞으로 금리 정책을 유효한 수단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도 부동산을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미 한번 좀 불붙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이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굉장히 경제에 부담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리를 우리가 좀 유효한 경제 수단, 정책 수단으로 가져가기가 좀 어렵게 됐죠. 그러면은 이거는 사실 오세훈 시장이 조금 실수해가지고 뭐 한 달 만에 정책을 물리겠어요. 그럼 다시 부동산 값은 제자리로 돌아올 거예요.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렇게 될 거인 문제가 아니고 한 번 이렇게 터지기 시작해서 뭔가 계속해서 이 부동산 시장에 고삐가 풀리는 이 가격이 더 오르면서 금리를 더 추가로 인하하지는 못하는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은 더 어려워지시고 문을 닫아야 되는데 빚 부담은 계속되고 이게 전체적으로 경제가 악화되는데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지금 그렇게 오세훈 시장이 부동산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지금 경제 전체에 대해서 경제 전반에 큰 문제가 부담을 될 줬죠. 수 있는 큰
정책 결정 실패를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기간으로 따지면 이제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이때 오세훈 시장이 선택한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때문에 약 3년 한 반 만에, 그러니까 2021년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3년 반 만에 그 해당 지역, 특히 강남이나 잠실 이쪽에 최고가 찍은 아파트가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거래를 한 지역을 찾아보니까 송파구 잠실 이쪽에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짜리가 지난달에 30억 원에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잠실에 30억 원. 예, 예. 그러니까 평당 1억을 만든 거죠. 30평짜리죠. 그렇죠. 평당 1억을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평당 1억 을. 만들어줬다라고 지적이 나왔고요. 근데 이 지역만 그런 게 아니라 뭐 그 주변 지역으로도 확산돼 가지고 잠실 주공 5단지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전용 76제곱미터가 31억 7천만 원에 거래가 됐다고 하니 이거를 3년 반 만에 이렇게 고점을 찍게 만든 사람은 누구였는가? 뭐 오세훈 시장이 만들어 주신 거죠. 그러네요. 뭐 우리가 경제 뭐 정말 어렵고 그런 와중에도 AI에서도 경쟁력 가져야 되고 뭐 서비스도 좋아져야 되고 서비스 산업 살려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돈이란 돈은 다 사실 부동산하고 비트코인으로 몰려가서 근데 진짜 오세훈 이런 시장은 상황인데. 정말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내릴 때마다 너무 큰 파장을 너무 분노하시네요. 너무 큰 파장을 일으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한강버스 그렇게 외치면서 눈물을 흘리던 그 한강버스가 이제 3월 달부터 시범 운행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올해 상반기에는 실제로 뭐 운행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분명히 운행을 하다가 이것 좀 죄송합니다. 이거 제 정책 실패입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만입니까? 아니 정말 어떤 뭔가를 해보고 틀렸네 아니네 이런 식으로 할 거면 그냥 그만두시는 게 낫다. 대선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루라도 빨리 내려오시는 게 정말 서울시를 위해서 낫다. 근데 갑자기 한강 그 버스를 얘기하시니까 네. 사실 오세훈 시장이 과거에 했던 한강 수상 택시 기억나세요? 네. 한강 수상 택시라는 게 사실 있었거든요. 있었죠. 출퇴근용으로. 네. 근데 그것도 사실 방송이가 좀 죄송한데 망했어요. 망했죠. 기억나실 겁니다. 그게 예전에 무한도전에도 나오고 그랬어요. 수상택시가. 운영을 하고 있나요? 아니요. 이미 저조했다가 실패한 사업이 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다시 등장한 게 오세훈표 한강버스. 한강 버스가 이제 새롭게 도입되는 거고. 택시 안 되니까 네. 버스로. 아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른바 오세훈의 한강 르네상스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랄까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 모델처럼 서울시장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광역단체장이 특별시장이 자신의 어떤 성과로 남기고 이것이 또 이제 대선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어떤 하나의 수단화가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러려면 잘 돼야죠.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지금 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다 나눌 수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버스 노선을 통합을 한다라든지 청계천의 어떤 성과를 남겼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오세훈 시장의 경우에는 무상급식 주민투표했다가 직을 내려놓게 되기도 했고 한강 수상택시를 도입했다가 망한 사업으로 만들기도 했고 이번에 수상버스를 도입을 했는데 과연 이건 어떻게 될 건지 게다가 이번에 오늘 저희가 주제로 다뤘던 토지거래 구역 관련해서도 사과를 하는 일로 마무리가 됐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행정가로서 성과를 잘 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면 안 된다. 잘 낼 수 있을까요? 뭘 하면 안 하고 싶든지 된다. 간에 하지 마라. 네. 이런 의미세요. 제발 아무것도 하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마라. 그런 말씀 드립니다. 넘버스리라는 네. 영화가 생각나네. 이분은 한강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하시거든요. 맞습니다. 예, 예전에 새빛둥둥 섬이라든지 네. 그것도 맞습니다. 네. 굉장히 뭔가 집착을 하시고 또 옛날에 용산 정비창 사업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거기를 일부러 그러니까 정비창이라는 게 그 굉장히 큰 부지였는데요. 네. 그 이제 철도 정비창 있던 곳이에요. 거기 바로 옆에 어떤 부지가 있냐면 서부이촌동이 있어요. 네. 멀쩡한 동네를 거기를 합쳐서 개발하겠다고 본인이 갑자기 발표해 버리는 바람에 무슨 권한으로 아무 권한도 없는데요. 네네. 발표해 버리는 바람에 용산 정비창도 10년 넘게 사업이 진행이 안 됐고요. 서부이촌동은 거의 몇 년 동안 거의 오세훈 시장 하면 일을 갈았던 약간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정말 오세훈 시장은 지금 내란 종식이 안 된 상황에서 욕을 덜 먹고 있는 거예요. 정말 만약에 맞아요. 평온한 나라 상황이었다. 그랬으면은 연일 오세훈 그러게요. 시장이 정책에 대한 문제가 정말 이렇게 하면은 서울시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때문에 걱정하느라고 잠을 못 잘 정도입니다. 지금처럼 많은 분들이 부동산에 관심을 안 가진 적도 사실 없어요. 네. 개혁 때문에 네. 정신이 팔려서 그런데 관심 많을 때였으면 정말 힘들었어요. 그것도 그렇고 이제 부동산 쪽이라는 게 뭐 이제 아까 제가 3년 반이라는 표현을 말씀드렸지만 집값이 안정화됐다라기보다는 막 그 뭐랄까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 정부로 전환된 계기에는 사실 부동산 문제가 가장 컸다라고 평가가 나오고 있잖아요. 집값 안정을 시키지 못했다. 근데 윤석열 정부가 집값을 안정화시켰다라기보다는 그간 너무 뭐랄까 고평가돼 있고 실거래가가 너무 이제 폭발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집값 거래 자체가 많이 줄어든 것도 사실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촉발시킨 당사자가 서울시장이라는 점에서 비판의 대목이 나오는 거고,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뭐 정치권에서는 그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행정가로서 내가 나중에 더 큰 꿈을 꾸고 대선에 도전할 거라면 유권자에게 하나만 각인되면 된다. 자신이 성공한 정책은 무엇이었는가, 이거 하나만 각인되면 되는데, 오세훈 시장은 죄송하지만 오세훈으로 대변되는 어떤 정책, 뭐 무엇이 있었는가, 그 성과를 하나만 말씀드릴 수 있는 정치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이거 좋은 결론인 것 같아요. 덕담을 해주시면. 덕담인가요? 아니 근데 이게 저는 하나밖에 안 생각나는데요. 어떤? 무상급식 반대. 무릎 꿇고 저는 그게 생각나요. 그게 너무 강하게 하게 됐어. 부잣집 자제분들과 가난한 집 아이들, 예. 네네, 자제분과 아이들. 이거는 아주 그냥 부잣집 자제분들 가난한 집 아이들이라고 표현했죠. 네네. 오세훈 시장이. 네, 생각에 딱 인이 박힌 것 같아요. 자제분 이 말이 그냥 아주 그냥 기본으로 나오더라고요. 부잣집은 자제고 네. 가난한 집은 아이들이에요. 네. 근데 그 표현이 논란이 많이 되긴 했습니다. 네, 많이 됐죠. 근데 그게 너무 그 사람들이 인이 박힌 그냥 너무 자연스러운 표현을 그렇게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모든 일들이 생기는 데는 근본적으로는 저는 철학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오세훈 시장은 어쨌든 단칼에 뭔가를 개발해서 깔끔하게 멋있게 뭘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도시라는 존재를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사실 근데 도시라는 건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막 꾸역꾸역 공동체를 만들어서 막 살아가는 과정에서 조금씩 바뀌면서 좋아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시간을 견디는 힘이 있어야 대권도 도전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하나 더 다뤄야 되니까.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해 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